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학회 가이러스 프리세션에 모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프리세션 3주차를 맡게 된 가이러스 부학회장 이태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블록체인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소개를 할 거고, 이후에 블록 해시와 마이닝, 포크와 컨센서스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번에 주제인 블록의 간단한 개념과 이에 대한 블록을 익스플로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을 지금까지 1주차와 그 2주차 때 배웠던 내용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분산 원장된 기술입니다.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노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드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혹은 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총 7개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 무신뢰성, 방위 가능성, 분산 원장,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 이렇게 총 7개로 나누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익명성을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계좌에 송금을 보낼 때 이름을 맨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입력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이름, 계좌 주의 이름을 우리 보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검증한 이후에 진짜 돈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경우는 이 거래에서 공개키 또 뭐 지갑 주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제 실주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이렇게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그 2주차 때 제가 진짜 컨트랙트를 이제 트랜잭션을 보냈던 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트랜잭션에 얼마 정도 보냈는지 적혀 있지만 실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신은 제가 보냈지만 수신은 물음표 OXD6232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이후에 주소 더 길겠지만 그 이후에 그냥 원래 주소만 적혀 있고 실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가능성은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을 저장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서 공개키 혹은 지갑 주소가 사용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보게 되면 각각의 블록인데 이 블록 안에 이 트랜잭션이 저장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이 총 4,953개라 적혀 있고 뭐 이더 스캔을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제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 주소를 입력해서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트랜잭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최근에 뉴스에서 독일 정부로 추정되는 독일 정부의 추정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청산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특정 주소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 주소의 주인이 독일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클러스터링 및 패턴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및 패턴 분석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이 거래 패턴 같은 거, 거래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지갑 주소가 같은 사용자 또는 단체를 속하는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소가 반복적으로 서로 거래를 주고받거나 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 이 주소 이 여러 개의 거래 주소를 하나의 사용자로 또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업체들은 이 거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고요. 특정 지갑 주소와 관련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추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일 정부처럼 어떤 사용자, 어떤 단체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추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VC, 그러니까 엄청 큰 투자 단체라던가 정부라던가 이런 큰 대형 단체 같은 경우는 추적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신뢰성입니다. 트러스트레스인데 신뢰받는 제3자의 기관은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어, 어, 송금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송금 보낸 주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금을 보낼 때는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증권, 뭐 토스, 뭐 농협은행, 뭐 신한, 국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록체인 자체에서는 이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갈 수 있다 이런 걸 상관없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 신뢰를 담보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A라는 사람과 그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거래를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 거래를 모든 사람이 즉 각각의 노드들이 이 거래를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신뢰 담보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물신뢰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분산 원정입니다. 분산 원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은 현재는 중앙 기관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저희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100만 원 보내려고 해요. 이 100만 원 보냈다는 그 증빙 서류, 그러니까 이런 거래 내역이 중앙기관 서버에 아마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시스템에서 모든 노드들에게 다 보내고 그 실시간으로 블록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의 중앙 기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모든 나눠가지고 노드들에서 다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분산 원장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과 좀 다르게 블록체인에서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은행, 뭐 정부, 영방,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영방준비은행 같은 게 미국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일화 화폐를 가지고 이때 화폐의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어, 블록체인의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일정 정해두고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주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노드들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이런 주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그 전에 1주차 때도 배웠듯이 어떠한 트랜잭션인데 이 트랜잭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이 모두 다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일 거래 원장 유지 이와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이 거래 트랜잭션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 투표라던가 뭐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진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옳은 정보를 결정하는 이런 규칙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따 배울 POW, POS와 관련되고 이따가 이제 블록체인 구조에서의 논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불가능성입니다.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에 있는 이런 변경 불가능성이 좀 확장을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변경 불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한번 이 블록에 저장이 된다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바뀔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블록 해시라고 해가지고 블록의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는데 이 시리얼 넘버를 어, 다음 블록에 이전 해시라고 해서 저장돼 둡니다. 그럼 이 이전 해시 같은 경우는 이거와 동일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블록이 연결하듯이 이런 해시 값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한 번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